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는 게 인간관계가 나빠서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사주관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리학의 진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주를 왜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기왕 태어난 인생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나, 즉 사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귀빈천을 알아보고 운에 의한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자, 과거나 지금 현재나 시간이 지나도 사주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명의 인간이 타고난 부귀를 보는 것은 사주만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안다면 탁월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주를 좀 100% 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제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내담자분이 저한테 지금 살고 있는 대운보다 다음 대운이 지금보다 인생에 대한 행복감을 좀 더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뢰한 명주분의 사주를 봤을 때 사주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운의 지지와 천간의 흐름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의지를 가지고 직업적이든 어떤 주변 환경적이거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명주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충만감을 느낀다고 100% 말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주가 물어본 그 행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의 형성은 가능하지만 당신은 100%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그 기준과 감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를 상담할 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캐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에게 먹고 살아가는 부분이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감정적인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는 안목, 가령 행복감일 수도 있고요, 외로움 혹은 우울감, 이런 심리 상태까지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왜 사주라는 것과 감정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지 우선 사주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67세 남자분의 사주인데요. 현재 대운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세 기사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사주와 대운만 놓고 객관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사 대운과 사주를 봤을 때 그냥 이것 자체가 좋은 대운인지를 좀 저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제 인생의 말년에 맞이하는 운이 좋은지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년 운이 좋다는 것은 사주의 구성은 물론이고 이것을 해치지 않는 운으로 흘러가야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건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현재 보시는 이 기사 대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년에 운이 좋다는 건 사주의 구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데, 이분이 지금 들어온 50세의 무진대운부터 살고 있는 기사대운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죠. 약간 아쉬운 건 있겠지만 절대로 운이 사주를 대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운은 아닌 건데요. 이분의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본인 생각에 좋은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이 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이 좀 재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좀 어떻게 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당히 심적으로 상당히 좀 고독하고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외로울 수 있는 혹은 고독할 수 있는 사주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외로움이나 고독함 같은 것들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주가 되었을 때 모두가 공통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각자의 기준이나 어떤 기준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상당히 실전에서도 좀 맞아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한번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이런 것들까지 좀 보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사주 모양을 보고 부귀를 보고 그 사람의 부귀의 크기를 볼 수도 있고 운에 의한 기lum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 혹은 인간적으로 발생되는 심리나 그것들로 인한 현상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정확한 사주 감명이 되고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런 말년운 같은 것들을 볼 때 좀 더 면밀하게 보는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더 좋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고 다 얘기를 하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좀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사람의 운이 좀 좋게 흘러서 돈으로 허덕이지 않고 뭐 건강도 괜찮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말년을 좀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주가 고독감, 외로울 수 있는 사주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되더라도 힘든 말년이라고 본인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경제력이나 건강 그리고 원만한 가족관계 같은 것들은 좀 외형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기능하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분도 말씀하셨는데, 뭐 노년의 고독은 나의 뭐 쓸모의 단절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의 원인이 관계의 단절에도 있겠지만, 나의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업에 대한 부분에 계속 엮여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쓸모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런 나의 쓸모를 못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우울함이라든지 고독, 외로움으로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출연하는 오일남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재물을 갖춘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가 놓치고 온 것들을 느껴보고자, 그러니까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를 통해서 본인의 쓸모와 존재감을 느끼고 넓게는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독감은 꼭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정말 고립되는 외로움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고독함이라든지 외로움은 보통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년의 외로움은 그와는 좀 다르게 본인의 쓸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나, 내가 그것에 의해서 또 어떤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는 것들에서 오는 답답함, 이런 것들을 또 외부로 환기시키기도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주적인 어떤 특징상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성향적인 부분 같은 게 좀 능력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로만 좀 이야기하고 비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 구조상 외롭거나 고독할 수 있는 사주 구조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 부분의 고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평진전에 나온 예시사주를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는 자평진전 35장에 나오는 인수격을 노남이라는 곳에 나온, 여기 보시면 마참정의 사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주가 외로울 수 있는 사주라는 게 아니고요. 좀 특이하게 자평진전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인간관계적인 부분을 좀 언급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언급할 때 나온 사주가 이 사주입니다. 자, 우선 자평진전 책에 나온 해석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참정의 사주다라고 써있죠. 그 마참정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마시성을 가진 참정이라는 직위를 가진 관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정이라는 건 송대부터 명청시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부총리급 실권자의 직위를 말하므로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진 분의 사주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사주 구조가 좋다는 건데요. 이 사주는 신중, 인경한 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만약 신과 인이 모두 중한데 칠사를 쓴다면 고독하지 않으면 빈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빈하다는 건 부귀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외롭다는 뜻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롭다, 주변과의 어떤 관계가 좀 단절되고 본인 안에 좀 갇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사주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신경, 인중한 사주이기 때문에 좋고, 그렇지 않고 인과 신이 모두 왕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을 볼게요. 신월 임수의 월지가 편인격입니다. 자, 이 사주는 지지용신 자체가 요 인수격의 사주인데요. 천간에 지금 월지 신중에서 투출한, 여기 편관이 투출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격이 칠살 편관격으로 변격된 사주로 보시면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천간의 칠사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운에서 이렇게 인수가 뜨는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 월령 본기인 이 인이 운에서 수출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운에서 인수가 뜨는 경우 이 사주 천간은 인수가 살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수,
봉살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 주기로 인수격에게 살을 만나는 경우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다 좋다고 말하진 않는데 사주가 모양이 좀 더 좋으려고 하면은요. 천간에 드러난 인수가 살을 만난 경우에 일간이 약하거나 혹은 일간이 만약에 약하다면 인수가 왕한 상태로 되거나 인수가 만약에 왕한 상태로 들어왔다면 일간이 좀 다소 쇠한 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인수가 천간에 용신이 될 때 인은 길신이지만 이 인을 생하는 칠살은 좋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관에 비해서 칠살 편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천간에 인수가 드러난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천간에 신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인수의 뿌리가 약하다면 이 인의 부족한 부분을 비록 흉신이지만 이 살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줘도 좋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천간에 인수가 드러났는데 이 인의 뿌리가 굉장히 강하다면 이 보충해줄 부분이 없는 살이 괜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의 흉한 작용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과 일간이죠. 인이 모두 중한데 칠살을 만난다면 인수와 일간이 왕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칠살이 드러나서 안 좋은 부분까지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독하거나 빈할 수 있다는 조건을 좀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주 상담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빈하다고 할 정도로 가난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건 좀 강조를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수가 용신이라면 칠살을 만난다면 모양이 좀 살아나지 않더라도 사주 성패의 논리로 본다면 대패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적인 발전이 엄청나진 않겠지만 다소 이 살의 흉한 작용이 좀 드러나더라도 가난해진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고독할 수 있다라고는 부분은 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자평진전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서적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로울 수 있는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잠깐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중복되는 내용을 좀 배제하고 공통되는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올려놨고 기타 의견들은 제가 밑에 좀 따로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간과 인수가 모두 왕한 경우입니다. 방금 보셨던 사주처럼 이런 경우에 칠살까지 드러나게 되면 이 살의 흉한 작용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되는 건데 이건 이 자평진전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고요. 보통 이걸 왜 그렇게 보냐면 인수라는 건 일간을 생하는 기운입니다. 근데 일간 자체도 왕한데 살까지 드러났는데 살이 인을 또 생하고 인이 다시 일간을 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간이 좀 태왕하게 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일간이 왕하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있는 거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사고의 자체, 인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힘인 건데 그 생각 자체가 너무 고립된 사고방식이나 내향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외부의 교류가 좀 작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자평진전에만 나온 게 아니라 명리, 야건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사주의 인성이 너무 왕한 경우 자기 보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 교류를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본인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여기 세 번째에도 있죠. 인성이 강하고 식상도 아예 사주가 없는 경우 인성은 나의 사고력이고 수용한 능력이고 식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표출하는 거죠. 근데 인성이 기본적으로 왕하면 식상이 닫힐 수밖에 없는데 아예 식상마저 사주에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만 가지고 있고 외부로 이걸 표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내면에 좀 갇히기 때문에 교류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지금 적천수 해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으로 보면은 비겁이 많고 재성이 없거나 약한 경우인데 이건 제가 좀 실전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천간에 좀 궁겁쟁제, 제가 좀 닫히고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경우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천간에 비견겁제가 왕한데 월지가 관이나 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상관이나 식신인 경우 이런 경우에 본인 걸 좀 과도하게 챙겨서 타인과의 갈등이 좀 생기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공통보감이나 박재환 선생님의 명리요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좀 기타 의견으로는 사주에 아예 관살이 없게 되면은 이거 관살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인자거든요. 나를 좀 바로 잡는 모양들, 어떤 규범이나 규칙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없게 되면은 좀 사람이 좀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기타 의견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신살이라고 하죠. 보통 고란살, 과숙, 천라지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주가 좀 고독하게 될 수 있거나 외로울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주를 볼 때 어떤 주요 요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배경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신살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주 모양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신살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래서 좀 배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신살에 관련된 부분만 좀 따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은 좀 다수로 존재한 내용이 인수와 일간이 왕하고 비견겁제가 왕하고 식상마저 좀 약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자기 내면에 갇히고 주변과의 교류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식상은 좀 시작하는 힘이기도 한데 일간과 인수가 왕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자기만을 위한 어떤 것들의 즐거움을 찾기도 어렵고 외부와의 관계도 좀 좋지가 않을 수 있음을 좀 이야기한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관계가 나빠서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돼 있는 사주 구조의 분들도요.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막상 터놓고 좀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야기도 잘하고 다정다감할 수 있으나 그 벽을 좀 허물기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젊은 시절엔 나의 직업 내에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넓진 못해도 주어진 것을 하고 성취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더라도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좀 노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사주를 좀 다시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주는 앞에서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외로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주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셨던 자평진정 명리야건에서 지금 전부 다 논한 내용인데 사주를 잠깐 좀 분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술월경금의 편인격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보시는 것처럼 월지가 편인격인데 천간에 이렇게 편인이 투출한 사주죠. 사주의 모양은 인수가 왕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는 모양은 아닙니다. 좀 특징이 있다면 인수도 왕한데 천간에 있는 일간도 굉장히 왕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런 중에 이런 일간의 길을 설계하는 식신이 월간에 있는 것도 좋은데요.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일로써 해결하는 능력도 좋은 거고요. 시간의 편제가 사주천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거래상의 문제도 있고 이 재의 뿌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인을 직접 극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사주 모양은 나름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공부한 걸로 한평생 자리를 좀 줄 수 있는 모양을 갖춘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무원 출신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뒤에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좀 왕해서 그럴까요? 본인 말씀으로는 매사에 좀 일을 진행할 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요. 원칙을 어긋나는 법이 거의 없고 편인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임기응변이나 어떤 임기응변도 나름 좋아서 일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오히려 일에서는 상당히 좀 플러스 장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이분이 지금 기사 대운으로 들어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운이 사주의 어떤 기륭 즉 상패로만 놓고 봤을 때 완벽하게 문제가 되는 대운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 연금과 기존에 모아놨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큰 지장이 없고 이 나이 때 되면 이제 뭐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 62세 대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분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물어봤는데 인수가 용신 중에 이렇게 인이 다시 뜨는 건 사주 상파를 생각했을 때도 대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가 들어오게 되면 천간의 기토가 간목에 하나 합의돼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천간의 무토가 완전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천간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된 건 아니고요. 지지가 보면 이렇게 인수격인데 인수가 이렇게 용신일 때 비록 흉신이지만 평관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인과 신이 모두 중한데 칠사를 쓴다면 고독하거나 가난하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서 봤을 때 꼭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고 살이 보통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업적인 난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르게 맞아 들어가는 게 상당히 앞에서 언급됐던 이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주를 잘 보시면 52세 대운부터 무진, 기사, 운이 계속 사주 내 어떤 인성과 일간이 살아나고 있는 운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인성이 살아나고 일간도 왕한 사주가 관살까지 더 더해지게 된다면은 더 외롭고 고독에 처해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인수는 일간을 돕는 기운이죠. 인성은 좋게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고 학습력이고 특히나 편인은 정인에 비해서 좀 더 과도한 인성의 기운입니다. 본인만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와 철학적인 사고가 가능한 기운인데 이것이 왕해지기만 한다면 본인이 어떤 한 분야나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갇혀 있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연구나 글을 쓰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용할 수도 있는데요. 장점도 있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나를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게 맞고요.
인성은 어떤 도리나 법칙을 잘 지키는 보수성이 있는 인자인 건데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도 시작이 잘 되지 않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해도 시작이 잘 되지가 않죠. 인수가 많다는 건 어떤 생각하는 건 강하지만 인수가 왕해진다는 건 식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으로 표현하거나 표출하거나 시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일간까지 왕해지기만 하면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걸 좀 환기시켜야 하는데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진 이 인수의 특징상 외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고 자존감을 높여가며 즐거움을 찾아가는 부분이 분명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주 구조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잘 외부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좀 저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사주가 모양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이 잘 개선되지 안 될 수 있음을 좀 공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향을 좀 버리기 위해서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본인을 위해서 좀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데요. 본인의 사주 성향상으로 본인을 계속 외부와 단절시키고 내적으로 가두려는 성향이 있는 건 알겠지만 본인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그래도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고 나아가 좀 공유하면서 그 안에 재미를 느끼고 인정을 받는 재미를 느껴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사주를 상담할 때 부귀와 관련해서 기륭을 논하는 건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향이나 기질적인 부분을 캐치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게 조언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서적에 나온 외로울 수 있는 사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인간관계가 나빠서 외로운 사주가 아닌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본인을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해서 본인이 본인을 외롭게 하는 구조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도덕 교과서 같은 조언, 뭐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뭐 행복한 일을 무작정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주 구조가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런 감정을 좀 더 잘 가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운이 나쁘게 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서라도 그것을 위안 삼아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주변과 나누면서 관계를 확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조언의 어떤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운이 좋게 가야 먹고 사는 부분도 해결되고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심리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사주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단 조건은 사주를 정확히 보는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원리적인 부분까지 다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죠. 사교쌤은 항시 제대로 사주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주 원리를 기반으로 정확한 강의가 필요하시거나 정확한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시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